아니 잠깐만 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의 강의치고는 너무 고급진 거 아니야?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제가 조금 똑똑한 척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 안 똑똑해요. 똑똑한 척 하는 겁니다, 형님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2026년 5월 3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봐. 자, 형님들 봐봐. 제가 어저께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민수야, 어디 있니? 하니까 민수가 응답을 했습니다. 야, 이 새끼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나가리 될까 싶어서 지금 이 새끼 또 스탠스를 바꿨네? 아니, 노동절이라 해놓고 갑자기 왜, 야, 이거 AI로 근로자의 날만 수정한 거잖아, 지금. 어? 뽀샵 했니? 네가 언제부터 노동절 아니야?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솔직히 형님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색을 떠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민수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야, 누가 딜이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지금 절윤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두에 선 거야, 이제. 뭔가 이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그래서 윤어게인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나. 개돼지들.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할 건데. 하면서 시작을 하고 유튜브들 끌어모아서 집회도 해보고 있는데, 그 유튜브들, 그 보수 정식 인정받은 우리 유튜브들 누가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장동혁 지키는 집회 안 합니까? 이제 장동혁 안 지켜? 어? 아니 뭘 했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ISO 인증이야. 아니 청년들 행진 집회보다 더 적게 나와. 아니 장동혁 지키자며. 그래서 국민의 힘이 잘 돼야지 윤석열 윤 어게인도 할 수 있다며. 아니 그 지지자들은 다 어디 갔냐? 어?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썩은 사탕이야? 달면 삼키고 써면 뱉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이념이란 게 그냥 너네들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가져다가 써먹고 불리하면은 버리는 게 그게 너네들 정치 논리야? 그게 너네들 이념이냐고. 그렇게 따지면은 너네들 논리라면은 너네들에게 유리하면은 민주당 똥구멍도 그루밍 하겠다. 왜 이제 뭔가 지금 잘못된 걸 느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옛날같이 노인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님들도 연세 많은 형님들도 처음에는 제가 이 형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성 지지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이 형님들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이딴 새끼가 보수 유튜브냐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너네들의 그 파렴치하고 역겨운 행동들이 이 형님들을 돌아서게 만든 거야.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남은 대부분이 친문 애들하고 좌파에서 작업실로 넘어온 애들하고 지금 한뚜껑 애들밖에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너네들이 댓글 작업 김경수 욕하지 마. 너네들도 다 하잖아. 댓글 작업 다 하잖아. 그렇게 해서 없는 여론 만들려고 했잖아. 근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니들 인생이 시궁창이라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그러니까 절윤해야겠다는 민수 니부터 지금 주둥아리 쳐닫고 있잖아. 왜 이렇게 요즘 SNS 질이 뜸하냐? 니 생각이 맞고 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았다면 존나게 선동하고 존나게 사람들 끌어당겨야지. 근데 왜 주둥아리를 쳐닫고 있냐? 내가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데 나 그라운드 C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학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그라운드 C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아니 쟤 무슨 뭐 유학파라며. 유학파라는데 논리력도 딸려. 말도 정리가 잘 안 돼. 두서가 없고. 나 처음에 무슨 좌파 유튜브인 줄 알았어. 순간 내가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걸까? 나 같은 중졸 학고 유튜브도 저런 무논리로는 이야기 안 해. 내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민의힘을 지지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이겨야지 윤 어게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이 사람은 지선이 뭐고 총선이 뭔지를 모르나? 우리가 지선에서 승리하는 거하고 윤어게인하고 뭔 상관이지? 총선이라면은 납득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선에서 승리하는 게 윤어게인하고 무슨 상관이지? 지선은 당원들의 결집이고 총선은 전방위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칸보이하는 거죠. 구애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여기서 또 한 번 충격 먹은 게 뭐냐면은 바로 지지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 이거 제가 또 한 이야기 또 하는 거지만은 이진숙을 대구시장으로 뽑아달라. 이진숙 대구시장에 미친 듯이 거품 물었던 형님들. 이진숙은 대구시장 안 하길 정말 잘한 겁니다. 만약에 이진숙이가 대구시장 됐으면은 이진숙의 정치 인생은 대구시장 4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이란 자리가 뭐야? 시장이란 자리는 정부와 소통을 해서 정부와 잘 조화롭게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시장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일이야, 시장이. 나머지 그 예산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는 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이진숙이가
대구시장이 되면은 이재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은 예산 따온 거는 신경 안 쓰고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재명한테 배실배실 웃었다고 그거 가지고 이진숙이 두드러 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진숙이가 지금같이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 범죄자 새끼야 하면서 싸우면은 시장인 네가 정부와 싸우면 어떡하냐 예산을 빼와야 되는데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진숙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야 된댔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했죠.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이게 지선이라고. 지선은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뽑아주는 게 지선이야. 총선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모든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무슨 지선의 중도 타령이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덕수를 총선 후보로 밀어야, 대선 후보로 밀어야 된다 할 때 개같이 득달같이 들러붙던 이게 변하지가 않아 지금. 그런데 그라운드 C라는 이분이 국민의힘이 이겨야지 윤 어게인을 할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절윤을 한 정당이야.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수계라고 하는 사람이고 내란범이라고 하는 정당이야. 그런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잘못했다고 나쁜 짓이라고 계엄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성명까지 냈잖아. 왜 이랬겠어? 민주당한테 쫄은 거지. 정당 해산당할까 싶어서. 요즘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해산 안 하죠. 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멘트 안 나오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절연했기 때문에 살려준 거야. 이 새끼들 저거 배지 지키려고 저거 밥그릇 지키려고 저 짓거리 한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법조인이 몇 명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잘할 거 아니야. 헌법재판소 판결은 바르지 못한 판결이었고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모든 게 추측성 발언이고 모든 게 증거가 추측에 의한 전언에 의한 증거밖에 없고 직접 증거가 없잖아. 관심법으로 판결을 내린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자,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안 돼요. 혐의가 없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고. 왜 나올 수 없는지 아세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에 하나라도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버리면은 헌재 판결까지 뒤집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걸 유죄로 때려야지 헌재 판결이 합리성을 가진다고.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하나라도 무혐의가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꼬여버린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형님들 나중에 있잖아요. 형님들은 지기현 판사가 존나 밉죠. 그죠? 그런데 지기현 판사는 판결문에 속된 말로 다행 메시지를 다 넣어놨어요. 언젠가는 지기현 판사의 1심 판결문이 회사되는 날이 올 겁니다. 판사가 1심 선고를 내리기 전에 어마무시한 압박을 받았대요. 미행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놓고 미행하는 거야. 대놓고 쫓아가고 엄청난 공포와 압박감을 느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게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저는 솔직히 형님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두 탄핵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니까 민주당이 탄핵한댔어요. 무성의 패거리들이 탄핵시키자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어. 보수 지지자들이 맞다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박근혜 돌았네. 그러면서 보수 지지자들이 탄핵에 앞장섰다고. 형님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뭐야 전부 구라로 밝혀졌잖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과연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일까? 정치판에서 지지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도대체 뭐하는 놈들일까? 저 사람들이 진짜 지지자일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똑같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를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욕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웃긴 게 형님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중도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10%대 밑으로 끌어내린 것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에요. 거기에 화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윤석열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택깔이 딱 하고 나는 처음부터 윤 어게인이었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냐? 제가 말하는 거는 왜 그런 뇌 없는 짓을 하냐는 거야. 찾아볼 수 있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그리고 탄핵 재판 중에 지지율 70%까지 찍었죠. 응? 그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70% 찍은 것도 조작이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돼서 우리가 집회 나가고 할 때 그때 지지율도 조작이고 15%도 조작이고. 그지? 제가 형님들 제가 ARS 전화 와가지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끊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됐으면 소송도 걸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제가 이런 수준 낮은 선동에 놀아나지 말했는데 아직도 지지율 조사해서 전화가 오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끊었다고 그게 여론조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형님들 그런 지능으로
뭘 합니까? 그렇게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부정선거와 싸우고 무슨 여론조작과 싸웁니까? 형님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여론조작이 아니에요. 내가 형님들이 얼마나 이 사실, 내가 이거를 지금 방송에서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자, 여론조사를 하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응답률은 얼마죠? 응답률을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0명한테 전화했을 때 응답률이 5%란 거야. 그러면 이 1000명을 채우려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됩니까? 몇 번을 전화를 해야 돼요? 자, 한 번 1000명이 전화할 때마다 5명이면은 1000이면은 200번을 전화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곱하기 200을 하면 얼마예요? 100만 번을 전화해야 된다 가정을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5%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맞지? 1000, 만, 10만, 10만이네. 20만 명에게 전화를 해야지 1000명이란 걸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 지역별로 나눕니다. 각 지역별로 몇백 명씩의 통화를 한 게 아니에요. 서울 98명, 부산 50명,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광주, 강원, 인천 각 지역별로 다 해서 1000명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지역에 할당되어 있는 숫자가 다 차면은 당신은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부산. 부산이라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네. 자, 서울 98명 모은다. 지금 현재 97명이다. 지역 서울. 되네. 다음으로 넘어갔다. 서울 98명이 다 찼다.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전화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번호를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서울 TO가 다 찼으면 서울 사람한테 무작위로 전화가 갔으면 그 서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인지 모르고 무작위로 간 거 아니야. 그럼 서울 TO 98명은 다 찼어. 그러면 사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띡. 끊어지는 거야 당연히. 갤럽 조사와 다르다고. 갤럽은 사람이 직접 묻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미 그 지역에 할당량이 다 찼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ARS 전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탁 끊겨 자동으로 끊기는 구조야. 내가 이런 선동에 속지 말했지 되니까. 그러면은 자 보자.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 전화가 끊어졌어. 여론조사. 그러면은 좌파를 위한 이 여론조사는 그럼 보수를 위해서 여론조작한 거야? 여론조작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같이 그런 1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선관위 여조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뭘 좀 알고 떠들어. 이게 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또 우파 유튜브 새끼들이 이런 거 가지고 또 선동질 해사더라. 이래서 보수가 욕먹는 거야. 팩트 보수 어디 갔는데? 언제까지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다닐 거야? 그럼 고소해. 여론조사 기관을. 왜 그 유튜브들조차도 고소 안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선동만 하지. 아무도 그 여론조사 기관을 고소를 안 하네? 왜? 내가 한 말이 맞거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당신들은 당신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길 바라는 거야. 여론조사가 조작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이제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가장 당신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조사 대상이 아니라 전화를 툭 끊어지네? 야 이거 조작 아니야? 그럼 전라도 애들이 이런 전화 받은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파를 위해서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어디서 병신 같은 유튜브 새끼들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1000명이 필요한데 서울에 98명이 필요한데 그냥 1000명, 10,000명 계속 들어줘야 돼? ARS가? 이러니 보수가 처망하는 거야. 자,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어느 순간 이상한 법이 생겼어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예전에는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는 이것만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여론조사가 이렇게 선거 여론조사와 똑같은 룰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관위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야 돼요. 선관위가 무작위로 통신사에 요청한 데이터를 여론조사 기관에 줍니다. 제가 예전에 이 QR코드가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 이준석이가 대도 않는 걸로 QR코드는 뭐 정보가 얼마 없다? 이 QR코드 안에 엄청나고 방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준석의 논리대로라면 형님들 비행기 탈 때 QR코드로 체크인 못해요. 이준석의 논리대로라면 바코드로 해도 되지. 근데 지금 비행기 탈 때 뭐합니까? QR코드로 해요. QR코드라면 그 비행기에 형님들 여권번호, 주민번호, 집 주소, 형님들의 그 국제면허증 발급받거나 하는 사람들이면 그 국제면허 유무, 비행기 편명, 좌석번호, 그 QR코드 안에 이 많은 자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치 성향, 과거에 누구에게 투표를 했고 어느 쪽 성향인지까지 다 정보 수집이 된다고. 그래서 QR코드 반대를 우리가 그래서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QR코드 관련해서 강의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QR코드가 바로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 특히 정치 성향에 대한 수집도 있었다. 그래서 세팅을 해서 내보낸다. 7대3. 안 그러면 6대4. 우리는 이걸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여론조작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대한민국 여론조사는요. 오염된 표본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 수치에 연연하지 마라. 추세를 봐라. 이 추세를 보면은 좌파들이 얼마나 쫄려 있는지 아니면은 좌파들이 여유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형님들에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드렸죠. 좌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딥니까? 인천, 경기, 전남, 전북, 광주, 전주, 세종. 제가 형님들 보고 뭐랬습니까? 여론조사 전화오면은 귀하가 사시는 지역은 어딥니까? 인천. 귀하가 사시는 지역이 어딥니까? 경기, 전남, 전북, 세종, 광주, 전국, 전주.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TO를 갉아먹으라 했죠.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십니까? 민주당. 귀하께서는 이번 선거에 누구에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내가 다 가르쳐줬던 거잖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르쳐주면은 그걸 받아먹고 이해를 하고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유튜브 새끼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이야기 처음 믿고 와가지고 다 여론조작이래. 그 새끼들이 컴퓨터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1978년도부터 대한민국 특히 부산에 컴퓨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컴퓨터 만졌던 사람이야. 지금까지 컴퓨터 관련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심지어 서브 통신까지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내 업이 그거야.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데도 못 받아 처먹으면은 그냥 지능이 낮은 거야. 내가 분명히 여론조사할 때 상대의 티오를 깎아먹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직도 보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3%도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좌파들의 응답률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가 넘어요. 좌파들은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보수들은요 아예 스팸챗 등록해놨어.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서 다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이 떠들어댔기지 인터넷에서. 그런데 대통령 재판에는 가지도 않아. 집회에는 나가지도 않아. 방구석에 앉아서 유튜브만 쳐보면서 채팅창에다가 똥 싸고 자빠진 거야. 여론조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형님들의 자리가 없는지 아세요?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좌파들이 지지정당은 어딥니까? 국민의힘. 사시는 곳이 어딥니까? 대구.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알겠습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가르쳐줘도 못 받아먹으면은 그냥 빨갱이들한테 지배 당하고 살아야 돼. 빨갱이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역으로 이용하자니까 아무도 안 해. 그냥 다 조작이래. 맨날 그러고 살아.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그럼 왜 싸우니? 선거는 왜 해? 아니 빨갱이들하고 왜 싸우는데? 어차피 졌고 어차피 조작이고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싸워? 저 말이 틀렸어. 형님들 저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새끼들이 국민의힘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지가 우파래. 우파가 종이야? 우파가 노예냐고. 머슴이야?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눕는 게 그게 우파야. 제가 그랬잖아요. 형님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저 유튜브가 윤어게인 이라면은 A라는 유튜브가 윤어게인 해갖고 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와 윤어게인 그러다가 A라는 유튜버가 또 와 저륜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와 저륜 이게 뭐야?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거는 개똥이 아니고 된장입니다. 와 된장이다 주워 먹자. 그러니까 A라는 유튜버가 똥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똥 냄새 나는데도 된장이라고 처먹고 있다가 먹어보니 똥이네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아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냐고.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드렸죠. 형님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런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형님들 지금 어떻죠? 0.1%의 승률이 있어도 0.1%의 확률이 있어도 싸우고 버티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그동안 보수가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얼마나 보수들을 그 패배의식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놨는지 이제 형님들 깨우쳐지십니까? 저륜합시다. 윤어게인 와 윤어게인 여러분 저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와 윤석열 죽어라. 아깝게 선거에서 졌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더 노력합시다. 이게 레파토리잖아. 이게 30년 동안 그동안 보수정당이라는 곳에서 해왔던 레파토리라고. 여러분들을 철저히 패배의식에 찌들게 만들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을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말라 뒤질 것 같이 여러분들은 빨리에게 잡혀서 단돌이 당하고 죽을 것 같이 공포 겁주고 겁박하고 협박한 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보수정당이 했던 짓거리입니다. 마치 여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대안은 없고. 그런데 어때? 제가 집토끼 하지 말자 그랬죠. 자 야생으로 뛰어나가니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보수 정치인들이 말한 그런 세상입니까? 오히려 정치가 더 잘 보이죠. 오히려 그동안 국민의힘이 얼마나 추잡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수법을 썼는지 이제 형님들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죠. 형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두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런 공포, 패배의식을 심어줘야지 형님들이 떠날 수 없으니까 그 우리에 가둬놓고 형님들을 조련시킨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같이. 아니 잠깐만 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의 강의치고는 너무 고급진 거 아니야?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제가 조금 똑똑한 척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 안 똑똑해요. 똑똑한 척 하는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 그동안 계속해서 지겹도록 한 게 뭡니까?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이 안 바뀌면은요, 정치인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맨날 정치인 탓을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남 탓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선택은 우리가 한 거거든. 자신들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 회피인 거야.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빨갱이로 몰렸죠.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죠? 8년을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여기 있었어. 근데 지들이 뱅뱅뱅뱅뱅 돌면서 내보고 니 왜 오른쪽에 있니? 니 왜 왼쪽에 있니? 그 형님들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8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봅시다. 그렇게 내가 욕먹고 그렇게 빨갱이 소리 들었다가 애국투사 소리 들었다가 막 오늘은 자고 일어나면 빨갱이, 자고 일어나면 애국투사, 자고 일어나면 고양이 이란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무슬림에다가, 자고 일어나면 헤즈볼라고. 형님들, 세상은 형님들이 상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 정치는 현실입니다.
형님들은 SNS와 과도한 커뮤니티질로 형님들은 이상과 현실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번에 장동혁 지키기 우파 자칭 ISO 인정받은 우파 유튜브들끼리의 합동 집회였어요. 그 SNS에서는 장동혁 지키지 않은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 근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1000명도 안 나오는 현실이야. 다원들만 모아도 그거보다 많이 나와. 이게 현실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와, 뭐 구독자가 100만이다, 구독자 200만이다, 구독자가 50만이다. 그 사람들만 모아도 300만 명, 400만 명 되네. 형님들아. 그거 다 형님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구독하고 저 사람도 구독하고 저 사람도 구독해서 그런 거야. 왜 착각을 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중복 구독자. 그러니까 맨날 형님들 봐봐. 그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형님들 주위에는 우파밖에 없지. 대한민국 90%가 보수 지지층 같아. 왜냐하면 니들끼리 몰려다니니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형님들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형님들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해드리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안 그러면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자, 오늘 형님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제가 떠들기만 떠들었네, 그죠? 꼭 이런 이야기 뒤에는 뭐가 나온다? 자, 캐시 파텔 형님이 드디어 4명의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2020년 대통령 선거, 2022년 중간 선거, 그리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한 투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정한 투표를 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가짜 유권자를 1000명 이상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으로 투표를 하고 반복 투표하고 그리고 우편 투표를 선거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리. 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두머리급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시민단체 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4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다시 체포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약속하건대 곧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미국식 직역이에요. 이걸 의역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네가 어디로 도망가고 네가 어디에 숨어있든 나 파텔은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형님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뭐라 그러죠? 음모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잡혀가는 이야기, 음모론. 그죠? 그럼 이 기사도 잡혀가야 되나요? 미국 FBI 국장, 부정선거 혐의 4명 기소. 미국 정치권 파장, 4명 기소에 선거 신뢰 회복, 정치적 확대 해석, 엇갈린 반응. 자,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 보도는 금기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5월 2일 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부터가 지금 웃긴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친 잭 스미스. 자, 잭 스미스에 대한 미국 법무부가, 미 검사였죠? 잭 스미스가 미 법무부에서 연방법정 출입 금지령을 받았어요. 꽤 됐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주나 미국의 어떤 영토 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법무부에서 스미스는 법정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는 정인을 조작하고 증거를 훼손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뇌물과 협박을 사용해. 그리고 이번 조치는 시한부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임을 밝힌다. 스미스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법률 업무를 어떤 것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특검보인 잭 스미스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영원히 법조계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모든 미국의 사법적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이제 잭 스미스가 갈 곳은 햄버거집 알바나 아파트 경비원이 뿐이다.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고작 1년 가지고 설레발치지 마세요.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저항하고 싸우면서 버티세요. 그럼 변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잭 스미스 이야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형님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소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제가 미리 형님들에게 논평해드린 50%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왜 저의 논평이 판타지 소설이 아니고 영화 시나리오가 아닌지 오늘 저녁에 그게 밝혀집니다. 자, 오늘 저녁에 첫 광고가 나갑니다. 첫 광고가 나가니까 형님들, 형님들에게 첫 혜택, 그런 거 있잖아. 한 개보다 2개 사면은 더 싸게 해주고 3개 사면 더 싸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어버이날을 위해서 오늘 저녁 광고 나가니까 총알 든든히 준비하고 오세요. 무이자 3개월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잘한다. 괜찮아. 또 사.
자, 형님들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에는 정말 쫄깃한 내용으로 형님들 찾아올 겁니다. 저녁에는 소통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리밍 점심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멸공.